자, 근현대사 들어가기 전에 정근대사에서 한 문제가 남아가지고 여기까지 풀고 들어가겠습니다. 가마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조선 왕의 자취를 찾아 길을 걷다. 지역 문제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가, 경복궁, 종묘, 남한산성, 수원화성, 영능하게 되면은 세종대왕의 능이 되는데요. 거기까지는 몰라도 이건 보통 외우는 범위가 아니죠. 몰라도 다른 데서 답을 소거법으로 고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지를 한번 읽어보죠. 가 조선 건국 이후 한양으로 천도한 과정을 조사한다. 경복궁에 대한 설명이네요. 과전법을 실시하고 이후에 조선을 건국하고 2년 정도 있다가 한양으로 천도를 했습니다. 잘 물어보는 거는 조선 건국 이전에 과전법이 먼저 실시가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2번 또 읽어봅니다. 국왕이 신농과 후직에게 풍년을 기원하던 의뢰를 검색한다. 신농하면은 동사의 신이고 후직 곡식의 신입니다. 이건 선농단에 대한 얘기죠. 이 지도에서 보면 이제 종묘보다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동대문에서 좀 위쪽에 선농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종묘는 국왕의 그리고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답이 나옵니다. 답은 2번인데 계속 읽어봅니다. 다 인조가 피신하여 청과 항전을 벌인 과정을 살펴본다. 인조 때 이제 호란이 있었죠. 정모호란, 병자호란이 있었는데 병자호란이 있었던 곳 남한산성이 맞습니다. 나 장영영 외영의 창설 배경을 알아본다. 내영이 있고 외영이 있죠. 내영은 이제 도성에 있고 외영 하면 수원화성에 있습니다. 역시 옳은 선지고요. 훈민정음을 창제한 목적을 파악한다. 세종인데 이게 세종이라는 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2번은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 가 지도에서 경복궁보다 이제 오른쪽에 또 사직단이 있죠. 이 정도 있는데 사직단 하게 되면은 국사신하고 국직신. 이것도 이제 농사랑 관련이 된 거죠. 사직단 하면은 땅에, 국사신 하면은 땅의 신이고 국직신 하면은 곡식의 신입니다. 사직단은 전국에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종묘사직 할 때 종묘사직이란 말을 잘 쓰죠. 엮어가지고 사직단하고 선농단 취지는 비슷한 그런 것들이 되죠. 역시나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근현대사 문제를 들어가 보죠. 자,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서양 오랑캐가 광성진을 침범하였을 때 진무 중군 어제연의 생사는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핵심어를 두 개나 줬죠. 광성진 그리고 어제연 하게 되면은 어제는 미군과 싸워봤다. 신미양요가 되죠. 연도를 어지간한 거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71년에 신미양요가 일어나게 되죠. 간단하게 오른쪽에서 살펴보자면 이제 1863년에 흥선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1866년에 병인박해. 병인박해는 뭐예요? 러시아가 남하를 해가지고 그게 좀 화두가 돼가지고 그게 걱정인 시기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막 포교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잘 접촉을 해봐가지고 러시아 남하를 막는 쪽으로 이용할 수 없겠는가 했다가 그게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핵심어 남종삼까지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남종삼하고 프랑스 선교사들을 막 처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인박해를 이유로 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병인양요가 일어나게 되죠. 한편 그 시기에 이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어요. 대동강변을 거슬러 올라오면서 통상을 요구하는 배가 모래톱에 탁 걸리니까 평양 군민들이 다 불살라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1866년 하면은 경제병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한편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871년에는 신미양요가 일어나게 되죠. 이게 미 해군이 창설되고 최초로 싸운 곳이 여기라고 해요. 하필 최초로 우리나라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미군하고 싸워봤다 해서 어제연이라는 명칭하고 광성보하고 광성보 전투가 되죠. 이 두 가지는 필수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원인으로 해서 신미양요가 일어났다. 그래서 정답이야 71년도가 되니까 다가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지난달 조선에서 국왕의 명령에 의해 선교 중이던 프랑스인 주교와 선교사, 조선인 등등이 무수히 많이 학살되었다. 며칠 내로 우리 군대가 조선을 정복하기 위해 출발할 거다. 이게 뭡니까? 병인 박해하고 병인 양요에 대한 그런 설명이죠. 나를 읽어볼까요? 이때에 이르러서 돌을 캐어 종로에 비석을 세웠다. 전국에 세운 척화비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비면에 글을 써서 이르기를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거고 화친을 주장하는 나라를 팔아먹는 거다 해가지고 양이 침범 비전즉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71년도 우리 그 척화비에 보면은 병인작, 신미립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병인년 하면은 66년이 되고요. 신미양요가 있었던 해가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1863년도에 흥선이 등장하게 되고요. 1866년도에 병제병 해가지고 병인 박해하고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리고 병인 양요가 있게 됩니다. 이 중에 이제 병인 박해는 프랑스인 신부 플러스 남종삼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기억을 해 두셔야죠. 키워드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8년도에 1868 해가지고 오페레트 도굴 사건이 있죠.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현군의 묘를 파려다가 실패를 한 그런 사건이에요. 뭐 굉장히 분노를 했겠죠. 그리고 1871년에 신미양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문에 신미양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 그리고 뭘 세워요? 척화비를 세우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가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거니까 뭐 오페르트밖에 없죠. 그래서 뭐 답이야 간단하게 1번이 되는데 선지 계속 읽어봅니다. 이번 일본 군함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운요 사건이죠. 1875년에 운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되죠. 운요 사건 하게 되면 뭐 한포 외교라고 해가지고 발포를 막 유도를 해가지고 운요 쪽으로 이제 발포를 해요. 조선 쪽에서. 그러니까 발포했다라는 걸 이제 명목으로 해가지고 문을 열게 하는 거죠. 본인들이 당한 겁니다. 그걸 똑같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거예요. 2번은 운요 사건이 되니까 1875년이 되고요. 3번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점령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선지입니다. 해밀턴 항이라고 명명했다라고 하죠. 85년도의 일이고요. 4번 조선이 프랑스 조약을 체결하고 천주교 포기를 허용하였다. 이 이후에 이제 80년도에 가게 되면은 초기 개화 정책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죠. 이때는 이제 흥선이 아니고 흥선은 63년에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뭐 흥선이 한 일 중에서 뭐 경복궁 중건 아니 뭐 서원철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양반 유생들의 반발을 엄청나게 사게 됩니다. 그래서 흥선이 집권한 거는 초반에 이제 한 10년 정도가 되고요. 이 아래쪽에 이제 73년에 가가지고 고종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흥선이 집권한 시기 딱 10년이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때부터 이제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이제 민씨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또 5번 읽어봅니다. 조선책략 요포에 반발하여 이만선 등이 영남 만민소를 올렸다. 이건 뭐 81년도에 이야기가 됩니다. 초기 개화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죠. 이게 나오는 부분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서 조선이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하고 천주교 포교를 허용하였다. 80년도에 가게 되면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서양 국가들하고도 이제 통상조약을 맺게 되는데 프랑스가 가장 늦습니다. 이유는 천주교 포교를 인정받는 문제 때문에 가장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뒤에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방금 남현군방의 차지 중사 남현군이 누구예요? 흥선대원군 아버지입니다. 충남 예산에 묘가 이제 있다고 해요. 이 지역도 이제 자꾸 물어봅니다. 한능검에서 충남 예산인지를 알아야 답을 가려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남영군 충남 예산에 있다를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덕산의 묘지에 서양놈들이 침입하여 무돈을 훼손한 병고가 있다고 하니 어쩌고 저쩌고 일어난 시기 하게 되면은 오페레트 도굴 사건 1868 이렇게 외우자라고 했어요. 뭐 굉장히 쉬운 거죠. 나에 해당하는 겁니다. 임술 노민분기 하게 되면 뭐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온 거죠. 진주 밀란이라고도 불리는 거. 뭐 복습을 간단하게 한번 하고 넘어가자면 백낙신하고 그게 누가 덤빈 거예요? 몰락 양반인 유계춘이 들고 일어났다. 그리고 안핵사로 파견된 게 누구냐? 박규수고 설치된 게 뭐냐? 삼정 이정청. 이 정도는 이제 핵심어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마지막 문제 살펴보죠. 밑줄근 기억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해군제독 로즈귀화라고 했어요. 당신이 지휘하는 해군 병력에 주저없이 호소합니다. 프랑스인, 주교와 선교사, 프랑스인이 희생이 됐죠. 플러스에서 남종섬까지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병인, 박에 대한 그런 설명이에요. 오른쪽에서 한번 그려볼까요? 63년도에 흥선이 등장을 하게 되고 66년에 병제병 해가지고 병인 박해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 그리고 병인 양요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71년에 제너럴 사건을 원인으로 한 신미양요가 일어나게 되죠. 한편 1868 해가지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68년도에 있었습니다. 자, 선지 한번 읽어볼까요? 운요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75년도에 대한 이야기죠. 이걸 기점으로 해서 76년도에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게 되고요. 2번 양원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승리하였다. 뭐 정답이 되죠. 병인양위 하면은 두 개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현재 나온 양원수가 정족산성에서 승리했다라는 내용하고요. 한성근이 분수산성에서 승리했다. 심해양요는 기억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미군하고 싸운 거. 어제는 미군하고 싸워봤다. 어제 연이 됩니다. 위치는 광성보가 되죠. 3번 또 읽어봅니다. 정부가 청군의 출병을 요청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 아니 뭐 동학 농민운동 같은 그런 사건들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4번 사태 수습을 위해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흥선대원군이 등장하기 직전에 62년도에 있었던 임술 농민분기 진주밀란이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죠. 5번 흥선대원군이 텐진으로 압송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이죠. 이모군란은 82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